여러 번 태국에 여행을 오면서 태국의 이름난 곳들은 대부분 한 번씩은 방문해 보았다. 방콕, 아유타야, 후아힌, 파타야, 치앙마이, 푸켓, 크라비까지. 이번에는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곳을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에 칸찬나부리로 향한다. 칸찬나부리는 방콕에서 서쪽으로 13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콰이강의 다리와 에라완 국립공원이 유명한 곳이다. 저거구나. 새로운 곳에 갈 때는 언제나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시작한다. 방콕에서 칸찬나부리로 갈 때 대중교통은 기차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차는 에어컨 없는 기차이기에 생각을 잘 해야 한다. 이번 여행에서 갈 때는 버스를, 돌아올 때는 기차를 이용하기로 한다. 전날 방콕에 도착 후 짜투짝 시장 근처에 숙소를 잡아 숙박을 하였다. 아침 일찍 준비를 마치고 간단한 아침 식사도 마친다. 택시를 타고 짜투짝 시장 근처에 있는 머칫 미니밴 터미널 라차부리로 향한다. 거리가 가까워서 금방 도착할 수 있다. 택시에서 내려 터미널을 살펴보면 A, B, C, D 동으로 나뉘어 있고 칸찬나부리행 미니밴은 D동에서 찾을 수 있다. D동에 들어서면 여러 부스에서 칸찬나부리를 외치고 있다. 아무 부스로 향하여 가장 빠른 미니밴 티켓을 구매한다. 가격은 140바트, 약 6,000원이다. 여행 전 준비 과정에서 대형 캐리어가 있으면 2개의 자리를 예매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다행히 미니밴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 캐리어는 따로 짐칸에 실을 수 있었다. 미니밴은 좀 작은 편이지만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기 때문에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다. 방콕에서 출발하면 칸찬나부리 버스 터미널까지 약 3시간을 달려 도착한다. 칸찬나부리 버스 터미널에 도착해 여기저기 구경을 해본다. 돌아갈 때는 기차를 타고 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곳에 다시 올 계획이 없다. 추후 방문하는 에라완 국립공원도 이곳에서 버스가 출발한다. 다양한 곳으로 가는 버스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구경을 마치고 다시 택시를 불러 숙소로 향한다. 칸찬나부리에서 2박을 머물 숙소는 넘버 9 호스텔 칸찬나부리. 2박에 17,300원에 예약을 하였다. 저렴한 가격에 잠시 머물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숙소였다. 칸찬나부리의 대표 관광지인 에라완 국립공원으로 가는 버스 정보나 죽음의 철도에 갈 수 있는 기차 시간 정보도 게시판에 붙어 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점심을 먹으러 나간다. 구글맵에서 근처 식당을 찾아보다 가장 평점이 높은 곳으로 향한다. 이 마사지 스파의 바로 옆에 있는 간판도 없는 허름한 음식점인데 친절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아서 이곳에 머무는 동안 야시장을 제외하고는 계속 이곳에서 식사를 하였다. 숯불에 굽고 있는 고기가 맛있어 보이지만 우선 간단하게 팟타이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운다. 50바트. 시원한 얼음물은 무료이다. 식사를 마치고 콰이강의 다리를 보기 위해 길을 나선다. 오래된 영화 콰이강의 다리의 배경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된 곳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태국과 미얀마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였고 이 철도의 핵심 구간 중 하나가 콰이강의 다리이다. 이렇게 말로만 들었던 장소를 직접 체험하고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여행의 묘미일 것이다. 걸어가기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토바이를 불러 타고 간다. 5분이면 도착. 콰이강의 다리는 연합군의 폭격으로 일부가 파괴되었지만 전쟁 후 복구되어 현재는 실제로 기차가 운행되는 곳이다. 철도를 따라 걸으며 주변의 풍경을 바라본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실제로 운행되는 기차가 오는 바로 그때이다. 기차는 멀리서부터 소리를 내며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가오는 기차를 사진으로 남긴다. 철도 위에도 옆으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철도 바로 위에서도 기차를 바라볼 수 있다. 기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고개를 내밀어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한다. 이어지는 노을진 하늘까지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돌린다. 태국 여행에서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빠질 수 없는 것이 야시장이다. 칸찬나부리 기차역 바로 앞에 큰 야시장이 있어 방문해 본다. 규모가 꽤 큰 편으로 그만큼 다양한 음식들이 있다. 곳곳에는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다.
밥과 고기를 함께 주는 이름 모를 메뉴를 구매하여 자리를 잡고 먹기 시작한다. 혼자 여행을 오게 되면 간단하게 먹는 편이고 팟타이를 워낙 좋아해서 거의 매번 팟타이를 먹는데 앞으로는 아직 먹어보지 못한 태국 음식들을 접해보고 싶다. 야시장에서 숙소까지는 걸어서도 갈만한 거리였지만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개들이 많아서 조심해야 한다. 어쨌든 무사히 숙소에 도착하여 내일을 위해 휴식을 취한다. 에라완 국립공원은 칸찬나부리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갈 수 있다. 숙소 안내판에는 버스 시간과 어디에서 탑승할 수 있는지의 정보가 있어서 어렵지 않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첫 차를 타기 위해 아침 일찍 준비를 마치고 길을 나선다. 버스는 칸찬나부리 터미널에서도 탈 수 있지만 숙소 근처에서 타고 싶어서 표시된 곳으로 간다. 세븐일레븐 편의점 바로 앞인데 예정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여 간단히 빵으로 아침 식사를 대신한다. 버스 터미널에서 8시에 출발하여 이곳을 지나가는 버스로 8시 조금 넘어서 버스가 보인다. 비용은 60바트로 약 2,600원 정도이다. 버스를 타고 2시간을 가야 하는데 좌석은 이미 만석이다. 버스 터미널에서 타는 것을 추천한다. 2시간 중 1시간 40분 정도는 서서 갈 수밖에 없었다. 에라완 국립공원에 도착하면 매표소 직원이 버스에 올라와서 입장권을 판매한다. 300바트, 약 13,000원. 구매한 티켓은 추후 다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한다. 주차장에 도착해 하차하고 돌아가는 버스 시간을 확인한다. 막차는 오후 4시 30분. 저게 뭔데? 막차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 2시 30분 차를 타는 것을 목표로 구경을 시작한다. 입구를 통과하면 일정 부분까지 카트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매표소가 있는데 이것을 강력 추천한다. 무더운 날씨에 에라완 국립공원의 모든 폭포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체력을 아끼는 것이 좋다. 1인당 20바트. 이제 본격적인 에라완 국립공원이 시작된다. 이곳에는 레벨 1부터 7까지의 폭포가 있고 오늘의 목표는 이곳을 모두 돌아보는 것이다.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레벨 1의 폭포가 보인다. 녹색 숲 사이로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를 보고 있으면 몸도 마음도 힐링이 되는 느낌이다. 조금 더 올라가면 레벨 2 폭포도 보인다. 아직까지는 체력도 충분하고 기분 좋게 구경 후에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 레벨 2를 지나면 검문소가 있고 이곳에서 음식은 모두 놓고 가야 한다. 물은 가져갈 수 있는데 물통에 번호를 써주고 보증금을 받는다. 번호가 쓰인 물통을 내려오면서 보여주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형태이다. 다시 길을 나서 레벨 3을 지나 레벨 4까지. 이곳에는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굳이 레벨 7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여유롭게 물놀이를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레벨 5를 향하는 길에는 표지판이 하나 있다. 오후 3시 30분 이후에는 레벨 5에서 7로 향할 수 없다는 안내문. 레벨 5를 지나고 체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다. 꼭 레벨 7까지 가야 할까? 고민이 시작된다. 그래도 내가 이곳을 언제 다시 와서 레벨 7까지 경험해 볼 수 있을까? 오늘이 아니면 다음번은 없을 수도 있다. 천천히 한 걸음을 다시 내딛는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어느덧 레벨 6. 마지막 레벨 7을 향한다. 마지막을 향할 때는 계단도 있어서 더 힘들어진다. 그래도 어떻게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니 드디어 레벨 7에 도착. 입구에 있던 가드가 엄지척을 날려준다. 표지판을 지나 마지막 폭포를 마주한다. 물이 많지 않아서 폭포의 시원한 느낌은 덜했지만 끝까지 해냈다는 만족감만으로도 충분한 느낌이다. 다시 내려오는 길, 곳곳에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인다. 언젠가 누군가와 함께 이곳에 다시 오게 된다면 그때는 여유롭게 물놀이를 즐기는 일정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다 내려와서 아직 버스 시간이 남아 시원한 음료 한 잔과 함께 폭포의 여운을 느껴본다. 돌아가는 길, 다시 20바트의 카트를 이용한다. 기념품 샵에도 들러 마그넷도 하나 구매하고 2시 30분 버스에 오른다. 막차가 아니라서 그런지 만차까지는 아니어서
여유롭게 앉아서 돌아올 수 있었다.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어제 갔던 식당에서 숯불에 구운 고기와 코코넛 스프를 주문하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한다. 칸찬나부리에서의 마지막 일정, 죽음의 철도. 칸찬나부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탐끄라세역까지 가면 콰이강의 다리와 아찔한 절벽을 마주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이 철도 건설을 강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죽음의 철도라고 불린다. 침묵 하나를 놓을 때마다 한 사람의 생명과 바꿨다. 현재는 유명한 관광지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픈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이다. 아침 일찍 팟타이 한 그릇을 해치우고 칸찬나부리 기차역으로 향한다. 어제 버스를 기다렸던 편의점에서 기차에서 먹을 몇 가지 음료와 간식을 사고 기차역에 도착. 이곳에서 탐끄라세역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기차를 타고 바로 방콕으로 갈 예정으로 기차 시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오전 10시 30분 남톡으로 향하는 기차표를 구매한다. 가격은 100바트, 약 4,300원. 남통역까지 가지는 않고 탐끄라세역에서 내릴 예정이다. 기차는 칸칸마다 다른 형태의 좌석으로 배치되어 있다. 우선 출발할 때는 우리나라의 지하철 같은 형태의 좌석에 착석한다. 중요한 점은 이 기차에 에어컨이 없다는 것이다. 천장에 붙은 몇 안 되는 선풍기와 창문으로 들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맞으며 가야 하기 때문에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첫날 봤었던 콰이강의 다리를 지나간다. 아주 천천히 지나가기 때문에 창문 밖으로 주변 풍경을 보기에 충분하다. 다리를 지나 계속해서 달리기 시작한다. 몇몇 역에 사람을 내리고 태우고 시골길을 따라 계속해서 달린다. 달리다 보면 어느덧 이 열차의 하이라이트 왕포 고가교에 다가간다. 이곳에서는 철길 한쪽이 절벽과 강을 향해 있어 사람들이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사진을 찍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다. 칸찬나부리에서 탐끄라세 방향일 때 왼쪽 좌석에 앉아야 절벽을 보기가 좋다. 절벽을 지나 탐끄라세역에 닿는다. 기차에서 내려 걸어 나오면 양쪽으로 쭉 상점들이 이어진다. 상점에 들려 간단한 음료와 간식을 먹고 들고 온 캐리어를 잠시 맡겨놓는다. 탐끄라세역에서 절벽 위에 철도 위를 걸어갈 수 있어 그쪽으로 향한다. 철도를 따라 걷다 보면 동굴 안의 사원도 보인다. 뜨거운 태양을 피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기도를 올릴 수도 있다. 좀 더 걸어나가 철도 위에서 주변 풍경을 바라본다. 지금은 이렇게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인데 이 철도를 건설할 때에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곳이었을까. 다시는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모든 구경을 마치고 역으로 돌아온다. 이제는 방콕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차를 기다린다. 기차표는 기차 안에서 구매 가능하다. 방콕 톰부리역까지 역시 100바트이다. 가격은 아주 저렴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에어컨이 없다는 점. 혼자가 아니었다면 칸찬나부리역에서 버스를 타고 방콕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탐끄라세역에서 돌아갈 때는 오른쪽에 앉아야 절벽을 마주할 수 있다. 이 풍경을 다시 한번 카메라와 마음속에 남기고 방콕으로 향한다. 오전 시간과 달리 오후 시간에는 기차 안이 아주 더워진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 기차 안에서 바라보는 풍경들은 평화롭고 아름답지만 기차 안에 내 자신은 더위 때문에 평화롭지가 못하다. 콰이강의 다리를 다시 지나고 칸찬나부리역을 지나 방콕으로 향한다. 기차에서 판매하는 얼음과 음료를 구매하여 더위를 식혀본다. 그렇게 총 4시간 정도를 달리고 달려 드디어 방콕에 도착. 하루 쉬고 다음 수라타니로 향할 준비를 한다.